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4월 23일 토요 예상.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전문위원이 함께합니다. 이경국 의원, 민병철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또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편성 강도. 좀 쉬운 편성이 많으냐, 혼전 편성이 많으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일 텐데요. 이경국 의원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토요일 실시하는 서울 경마 11개 경주와 제주 6개 경마를 포함한 총 17개 경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서울 경마는 지난주에 비해서 출전 두수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례적으로 혼전도 또한 소폭 올라가는 양상을 띌 것 같다는 분석 내용이고요. 제주 경마는 편성 대비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혼전도 높은 경주가 여러 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혼전도가 제법 있었던 제주 경마를 염두에 두었을 때 아마 한층 어려운 경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완연한 봄 기운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경주마들의 컨디션 변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는 경마예요. 모쪼록 열심히 준비한 리빙TV 전문위원들의 알찬 분석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즐거운 토요 경마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사실 좀 우열이 드러난다고 평가됐던 경주에서도 잦은 이변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만큼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그러한 경주들이 결국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는 해당 경주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기로 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준비한 경주는 이경국 의원의 추천 경주 코너입니다. 네, 화면에는 지난주 현장에서 적중한 내역이 표현되고 있죠. 중고배당을 밑에서 가적중을 이룬 하루입니다.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또 어떤 경주를 준비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내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3세 이상 마필 결정형으로 치러지죠. 10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사실 뚜렷한 능력만은 없습니다. 9번마 새벽 불꽃이 순발력은 좋은데 최근 경주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보면 지구력이 부족한데요. 얼만큼 힘이 차서 변화를 보일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듯한데요.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토요일 추천 경주는 전반부에 포진하고 있는 3경주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은 나름 좀 알찬 적중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전반부에는 중고배당인 43.4배의 복승배당, 지난주 방송 추천 9경주는 9.3배의 알찬 적중으로 여러분에게 좀 괜찮은 선물을 해드렸다고 판단합니다. 토요일 방송 추천 경주인 만큼 적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선정한 3경주는 사실 뚜렷한 충마부재 혼전 편성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좋은 순발력 바탕 아래 당일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들은 좀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7번 더 서프라이즈와 9번 새벽 불꽃이 먼저 좀 눈에 띄는 그런 편성이 되겠어요. 7번 더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여준 걸음이나 결정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좋은 순발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앞선 전개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이번 경주 뭐 서두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위협적인 상대가 부재 편성이라면 뭐 직전 대비 훨씬 강도가 약해졌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엔 뭐 선행 레이스 주도 후에 선추진 승부라 그러면 첫 입상 도전에 기대치를 좀 높여볼 수 있는 마필이 7번 더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9번 새벽 불꽃 같은 경우는 단거리만 좀 뛰면서 아직까지는 1300에서는 지구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새벽 훈련 시에 좀 강구보를 시행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지구력 보강을 한 건 맞아요. 편한 선행이라 그러면 새벽 불꽃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최하위 등급에서 만만치 않은 1300 경주라면 뒤에서 좋은 종반 한발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 제가 이 둘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먼저 4번 완전 잘 나갑니다. 뭐 2번 써니스카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인상적인 좋은 추입 탄력 대비 항상 단거리에서 후미권 전개를 하면서 좀 극복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전 거듭될수록 최근에 살아나는 끝걸음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거리 늘린 1300에서는 좀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더군다나 완전 잘 나가에는 국민안장이라고 좀 일컬어지는 박태종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점도, 또 직전 휴양 공백전 이후에 정상 주기 맞은 2번 써니스카이는 종반 한 발 멋진 추임력 발휘가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3경주 뚜렷한 충마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수 가치 높은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될 거예요. 알찬 적중으로 이경국의 토요 방송 추천 경주는 적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경주 뭐 초반부 시작하면서 좀 적중을 이끌어낸다면 수월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경주입니다. 12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만한 편성인데요. 전개상으로는 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경주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 상황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민병철 의원이 먼저 전개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두의 빠른 선행마의 출전, 그리고 이성가담 중속 스피드가 좋은 선입형 마필들이 대거포진한 단거리 1200 레이스입니다. 초반 선두권 레이스 흐름이 빠르고 두텁게 형성이 될 텐데 이런 구도 속에서 마지막까지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줄 마필,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과거 도주성 선행 10성의 마필이었죠. 1번 여이킹과 밀어나가서 앞선을 장악해내는 7번 뉴월드가 선두 장악에 나설 것이고요. 직전에 기가 막히게 경합피한 선입전 4번 라스트코디, 당시 그래서 우승을 했죠. 4번 라스트코디는 이번에도 굳이 선두 경합에 참여하지 않고요. 2선에서 차분하게 따라갈 것입니다. 과거 선입전으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어요. 10번 아메리칸 드림 외곽에서 2, 3선 정도 가담을 할 것이고요. 데뷔전에서 선행 1순으로 입상을 차지했던 말이에요. 3번 초원의 창가도 은근히 선두 가담 스피드가 좋아요. 직전에는 초반에 진로가 막히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있었죠. 8번 은산덕해까지 두텁게 2, 3선을 형성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4번 라스트 코드입니다. 마체는 얇지만 근성으로 똘똘 뭉친 강단형 앞말입니다. 직전에 전개를 기가 막히게 풀어냈어요. 마체가 얇기 때문에 쓸데없이 선두 경합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당시 기승 기수가 외측의 그 빠른 선행마들을 보내놓고 의도적으로 초반 잡아주고 제어하고 내측에서 힘한 배를 잘했어요. 직선에서 아주 좋은 탄력으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죠. 자, 이번 경주에서도 1번 여이킹과
7번 뉴월드가 앞선에서 옥신각신 선두 다툼을 벌일 텐데요. 자, 그런 흐름에 말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직전처럼 이 선에서 경합을 피한 내측 선입전으로 응수를 할 것이죠. 10번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2014년도 데뷔전 선행 1순으로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작년 하반기에 발급질병으로 공백이 있었고 지난 1월 30일 복귀전에서 빠른 선행마였죠. 아오켓이 이끄는 빠른 페이스 최단거리 2선 기가 막힌 선입전으로 입상을 차지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 다소간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직전에는요. 두터운 선두 흐름에서 중후위권 밀려나서 전개 펼쳤고 직선에서 스퍼트 시 내측으로 심각하게 기대면서 능력 발휘에 실패를 했습니다. 당시 주행심사 처분을 받았죠. 4월 1일 주행심사 시 주행 불량 악벽이 순치되며 주행의 직진성이 보강된 말이 바로 10번 아메리칸 드림인데요. 이번에는 기수의 부조에 강력한 순응도를 이끌어내는 트라이빗 러길 제가를 착용하고 출전합니다. 주행의 직진성까지 보강돼 10번 아메리칸 드림의 선전기 대치 충분하고요. 3번 초원에 참가합니다. 과거 선행 1순 입상할 정도로 초반 분명 선두가는 스피드가 있는 말인데 직전 5등급 승급전에서는요. 출발 후 약 200m 지점에서 희망 로켓의 내측 진로 변경으로 초반 심각하게 진로 방해를 당했어요. 흠이 쳐졌죠. 직선에서도 걸음 보이지 못했는데 직전에 입상 실패 원인은 초반 진로 방해로 인한 결과로 봅니다. 이번에 내측 게이트 배정에 직전과 같은 심각한 진로 방해 악재는 거듭되지 않을 것이죠. 8번 은산덕해 직전에 입상한 전력이에요. 당시 1300m 출전에 선두외곽 적극적 선입전 종반까지 끈끈함을 보였던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경합 피한 2선 전개로 다시 한번 승급전에서도 입상 기대치가 높은 4번 라스코디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주행 불량 악벽이 완화되고 트라이빗 러깅 제갈 승인 장구 착용으로 주행의 직진성까지 보강된 10번 아메리칸 드림의 선전 기대치. 직전에 진로방해 악재 거듭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선 최적의 단계 3번 초원의 참가의 선전 기대치와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에요. 2선 라스트 한 발 8번 은산다케의 역습까지 결과적으로 뚜렷한 능력 상승세 전개 유리한 4번 라스트 코디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4번 말 라스트 코디. 맛 체형이 큰 편은 아닌데 근성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죠. 상대들이 조금 강해졌고 전개 상황으로도 자리 싸움이 좀 치열한 경주이기 때문에 뭐 과신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상승세를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번 경주의 전개상으로는 1번마 여의킹이 먼저 선두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죠. 7번마 뉴월드가 애곽에서 이제 압박을 들어갈 텐데 선두권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4번마 라스트 코디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경국 위원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떤 시각으로 풀어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4경주에는 경주 초반 게이트가 열리면 편한 전개를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선행 경합이다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4경주에 조금 보충적으로 좀 가장 관심을 가진 마필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8번 은산덕해를 가장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8번 은산덕해의 특징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경주 발빠른 도주형 순발 강점 마필들이 선행을 갈 때 좋은 순발력임에도 은산덕해는 차분히 따라가도 되는 전개적 이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은산덕해가 직전에 입상 거둘 때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선두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직선 결승주로 입상 경합이 좀 붙는 모습이었는데요. 결승선 110m 남겨놓은 지점에서 자연스러운 발바꿈인 답보 변환에 의해서 아주 좋은 근성 발휘로 탄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은산덕해가 뛰었던 직전 경주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경주로까지도 좀 무거웠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은산덕해는 거리 내린 1200에서는 뚝심발이가 용이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시지 않은 복병권 세력 한 마리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하이베트가 되겠는데요. 하이베트는 1200, 1300m 연속 2위 성적으로 승급을 했기 때문에 우승이 없다는 점에서 현 등급에서 검증은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보면 어떤 말머리가 좀 약하고 늦었다는 전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평소와 다른 내치 게이트 배정을 받았다는 점, 아마 선두권 가담하는 전개와 적절한 타이밍이라면 제가 보기엔 뭐 복병 세력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느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마필들도 존재하는 경주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새벽 훈련 시에 변화를 좀 많이 보이는 마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3번마 초원의 찬가, 이 마필을 좀 주목하게 됩니다. 뭐 도전 가능 마필들을 지금 각자의 시각으로 거론을 해드렸는데, 저는 한 필만 언급을 해드린다면 3번마 초원의 찬가, 수아라 천왕 요 마필과 이제 병합을 하는데 걸음에 여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진로가 막혔던 그런 악재 부분도 감안을 했을 때 뭐 컨디션에 이상이 없다면 이 마필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900m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 10마리가 출수화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경주에 이제 상승세를 유지 중인 마필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고 있고, 선추입을 겸비한 마필, 그 중에서도 3번마 백아행, 요 마필에 백야행에 눈길이 가는 경주인 것 같은데요. 이번 경주는 이경국 위원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주 4경주인데요. 900m로 펼쳐지는 이번 경주는 흔히 얘기하는 좋은 순발력 바탕 아래 앞선 전개형 마필들이 다수 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경합은 좀 불가피하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4경주에서 가장 당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을 마필은 3번 백야행이 될 겁니다. 백야행의 전적을 일단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4전 3승 준우승 1회, 승률은 75%에 입상률은 100%를 자랑하고 있는 상승세 걸음 보유 마필인데요. 직전 대비 부중은 좀 2kg가 늘어난 모습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거리가 길지 않은 900m 우승 경험 거리라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극복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아마 선두권 장악하는 레이스 주도로 아마 페이스 안배가 이루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직전 경주에 7번 마의 질주, 그 다음에 4번 마필인 대양의 별, 5번 마필인 와흘 대장은 같은 경주에 뛰고 지금 다시 경주에서 만난 리턴 매치가 되겠는데요. 공이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마의 질주나 대양의 별, 2번 청록 비상까지도 다들 최근에 실전을 통해서 지구력이 다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 당일날 현장 상태를 좀 꼼꼼히 챙겨야 되는 편성으로 볼 수 있겠고요. 3번 백야행은 충분히 연투 도전이 가능하다. 저는 제주 4경주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전개상으로도 상당히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지난 경주 모습을 봐도 워낙 종반에 여력이 많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상대 마필들도 사실 전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민병철 의원은 또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능력 상승세의 3번 백야행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마치고는 320km의 거구의 마필에다가 스피드와 근성까지 고루 겸비한 말이죠.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입상을 했고요. 데뷔 전부터 17만 진짜 앞성을 거두더니 계속해서 좋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00점 이하 편성,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승세 기대가 되고요. 자, 7번 마이질주,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 복귀전에서 입상하면서 건재를 가시했는데, 자, 직전에는요 늦발 이후에 최후미에서 불리하게 경기를 펼쳤고, 직선 최후미에서 스퍼트 C, 당시 대양의 별의 그 기대는 악벽으로 인해서 진로 방해를 당했어요. 자, 스퍼트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밀고나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잠시 주춤거렸다라는 거죠. 그 부분만 아니었더라면 직전 3착이 아닌 입상도 가능했던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정상적인 직선에서 레이스 충분히 기대가 되고 라스트 한 발 압도적인 추임 능력 갖춘 7번 마이질주의 선전 기대치 충분해 보입니다. 자, 5번 와흘 대장. 자, 이 말이 최근에 또한 직전에는 또 시종 전개를 잘못 풀었어. 외곽도는 무리한 전개를 펼쳤고 직선에서 늦은 스퍼트를 했습니다만 끝걸음의 여력은 충분히 남겼습니다. 이번에 2kg 감량 혜택도 있습니다. 역시 마지막 한 발 싸움에서 7번 마이질주 정도와 종반 이제 걸음을 재볼 텐데요. 역시 마지막 올려붙이는 걸음 충분히 5번 와흘 대장에게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3번과 백양에 대해서는 두 분 전문위원 모두 높은 점수를 주고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사실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훈련 강도 부분에서 지난번보다 훈련 강도가 좀 강해지면 보통 체식 상태도 좋기 때문에 그만큼 훈련 강도를 높여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제가 언급해드리고 싶은 마필은 2번 마 청록비상입니다. 청록비상과 백야행은 역시 3월 달에 두 필이 동반 리턴 매치를 이번에 이제 갖게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같이 뛰었죠. 그때 당시에 청룡비상이 57kg 부중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는 백야양이 59kg, 청록비상이 55.5kg입니다. 핸디캡 조건으로 봤을 때 2번마 청록비상은 백야행과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호조건을 이번에 받게 됐다. 그래서 저는 2번마 청록비상의 선전까지는 관심을 좀 기대할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총 12주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경주는 기량차도 사실 크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되지만 전개 상황을 추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전도가 높은 경주로 분류가 됩니다. 6경주 일단 혼전도가 높은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마필 어느 마필일까요? 이경국 위원께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6경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7번 트리플 샤이닝이 되겠습니다. 트리플 샤이닝은 만만치 않은 거리로 평가되는 1400m, 1300m 연속 입상권 경쟁력을 선보인 좋은 지구력, 신장세 뚜렷한 마필이죠. 거리 내린 출전이기 때문에 좋은 순발력을 앞세워서 레이스 주도 전개로 페이스 안배 이후에 보유 뚝심발이가 문제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제는 강한 말머리로 첫 우승을 달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6경주의 두 번째로 설명드릴 마필은 9번 파워 비슬입니다. 파워 비슬 같은 경우는 실전 통해서 꾸준히 걸음을 늘려오고 있는 연속 순위권 경쟁력 기록 마필이죠. 직전에 거리 대폭 늘린 1400m 경주 통해서 안정적인 순위권 경쟁력을 보였다는 점과 함께 이번 경주는 아마 동일 거리를 내렸다는 점에서는 한결 작전 구사가 용이할 걸로 판단되는 만큼 입상 도전에 관심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설명드릴 마필은 5번 마이티 인디입니다. 실전 경험을 통해서 꾸준히 탄력 보강에 주력하고 있는 추입형 마필이지요. 직전 동거리 꾸준히 외곽 및 직선 외주로 주행으로 거리 손실 많았는데요. 종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좋은 탄력을 보인 바가 있고 이번 경주는 부담 중량 감량 이점과 함께 좋은 컨디션 바탕 아래 빠르게 출전 주기를 가져가는 만큼 기수 변경까지 했기 때문에 변화된 걸음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자, 6경주에 제가 복병권에 포진시킨 마필은 선행 마필 한줄 설명시켜 드리고 싶어요. 제가 6번 스카이 제왕을 좀 재미있게 평가하는데요. 6경주는 게이트가 열리면 내치 게이트에 포진하고 있는 아마 1번 스모큰 조와 국사 등급 소속의 원정 마필인 2번 오픈 뱅크의 선행 경합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중 감량 2점을 앞세운 복병권 세력에 포진시킨 6번 스카이 제왕이 선행 모색을 해준다면 아마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복병권 세력으로는 버티기 도전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6경주에 7번 트리플 샤이닝은
좀 최근의 걸음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좀 주목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7번 맛 트리플 샤이닝. 최근 경주에서 3위, 2위, 1300m에서도 2위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주행 자세를 보면은 앞이 조금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도 체형도 크지 않은데 뚝심이 좋은, 근성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물음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평가를 해주셨어요. 민병철 의원은 어느 마필을 또 주목하고 있을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경주 여건 좋아지고 그리고 전개가 유리한 마필 한두에 주목을 합니다. 바로 1번 스모큰조입니다. 지난 1월 13일 경주에서 1200거리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한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요. 외곽 1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고요. 초반 전개에서 내측의 빠른 선행마들 응수하느라고 시종 2선 외곽에서 무리하게 선입전을 펼쳤습니다. 또 외곽을 또 크게 도는 그러한 불리한 전개를 펼쳤고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요. 1번 게이트예요. 물론 여타의 선행 대항마들이 질비합니다. 6번 스카이 제왕이나 2번 오픈뱅크. 하지만 만에 하나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조건이더라도 내측에서 열린 공간에서 2선 선입전, 선행 같은 선입이죠. 가장 효율적인 내선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직전에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말로 1번 스모큰조를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8번 마두령입니다. 이 말은 데뷔 초에는 선두 선입 작전으로 레이스를 펼치면서 항상 고배를 마셨단 말인데 지난 1월 31일 1400m 레이스 입상 시 차분한 힘 한 배 이후 마지막에 힘을 몰아쓰는 추입 전개 작전으로 레이스를 펼쳐나가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이제는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요. 직전에 1200 레이스 비록 늦추입 3차기였습니다만 이번 경주 앞선의 치열한 다툼으로 무뎌질 시 마지막 직선에서 유일하게 올려붙일 추입형 마필 8번 마두령에게도 꼭 관심을 가지셔야만 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에 주목을 받는 인기만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개 상황이나 기량 면에서 봤을 때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결국 최종 선택까지는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의 조건 중에서는 컨디션이 좋다, 전개가 좋다, 기본기가 좋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좀 접근을 시도하셔도 좋을 듯한데요. 제가 이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1번 맛 스모큰조입니다. 지난번에는 게이트가 애곽이었기 때문에 선행을 장악할 수 없던 조건에서 졸전인데요. 1번 게이트라면 객관적인 조건에서의 초속 중속은 1번 맛 스모큰조가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리에 대한 부담감은 없고 게이트 조건을 10분 발휘해서 선행만 장악한다면 다른 마필들 2번 마 오픈뱅크나 6번 마 스카이 제왕 초속 중속에서 압박을 하는 마필이 설사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마리가 선행을 먼저 장악하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언급을 해 드립니다. 민병철 위원의 추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민병철 위원이 오늘 준비한 경주는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입니다. 국산 5등급 핸디캡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죠. 쉽게 보면 조금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 같기도 한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또 혼전도, 복병 세력까지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자르고 어디까지 안고 갈 거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선택이 중요한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예상을 하다 보면은 항상 큰 아쉬움이 남는 경주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 경마는 적중 경주보다는요. 서말의 구슬 서말을 준비해 놓고 조합 미스 및 충마 결정 미스로 좀 큰 아쉬움이 있던 경주가 있었어요.
마지막 경주였죠. 나이트우드의 원더풀 룰러. 특히나 원더풀 룰러는 한 방으로 추천해드렸었는데 이 또한 두 마리 마필을 모두 추천해드렸는데 충마 결정 미스로 200배라는 999 고배당을 놓쳤습니다. 이 메인 승부도 자 시프레드 캐니언이 10경주 다이나믹 질주를 놓고 승부해드렸는데 한라 축제를 제가 제외했습니다. 자 이러한 아쉬움, 저 또한 큰 아쉬움이 있었고요. 절대 이번 토요 경마에선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999 고배당까지 충분히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현 등급에서 저마다 실전 변화를 모색하는 마필들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되도 않는 불안한 인기마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자 확실하게 이번에 경주 여건 좋아졌고 컨디션까지 최상으로 올라온 마필을 놓고 승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5번 IM스타입니다. 이미 현 등급 1300m 거리까지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직전에는요 사연이 있었어요. 골마겸 여파로 컨디션이 최악이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졸전을 펼쳤는데 자, 이번에 훈련 시 그리고 최근 들어 다시금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졌고 골막 여파에서 벗어난 듯 쾌조의 훈련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내 측의 이번 스톰라이커 이 좌전 강골류 때문에 베스트가 아니에요. 자, 이 말을 제외하고는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5번 아이엠스타는 2선에서 최적 레이스까지 보장된 입상 기대마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시티스타는 출발 능력이 썩 매끄럽지 못함에도 밀어나가는 중석이 상당히 좋은 말이고요. 데뷔 후 두 마리 경주 모두 입상을 차지한 전력인데 특히나 직전에는요 2위마와 9마 신차 압승을 거둘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세를 보이는 마필이죠. 자, 이번에 승급전에 1300레이스인데 충분히 극복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요. 3번 달 항아리도 최근 두 차례 착수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게이트 안쪽에 내선 최적의 전개 가능한 편성이고요. 1번 천의 강자 직전에 공백도 있었고 27kg가 체중 불어난 상황에서 자 4등급 점핑 출전이었죠. 이번에 약간 또 공백은 있습니다만 컨디션 크게 문제 없고요. 5등급 재편성 왔고 이미 무빙 선입전으로 1400 우승했던 근성 좋은 말이에요. 자, 이번 경주 요주의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백 이후 회복세 뚜렷하게 보인 8번 완전 무결까지. 자, 결국 7경주는요. 편성 호기 전개 이점까지 톡톡히 누려볼 5번 IM스타에 가장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후착 세력들이 상당히 난타전입니다. 자, 민병철이가 준비한 후착 한 마리 마필 복병 전력인데요. 충분히 높은 한수로 여러분께 선사해 드릴 수 있는 마필 준비해 놓고 현장에서 최선 강공승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량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전개상으로 약간의 이점이 있고 컨디션이 또 조금 떨어져 보이는 마필이 있고 좋아져 보이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미세한 차이를 최대한 압축 막건으로 적중을 약속했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팔경주입니다. 14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약 한 4마리 정도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인코스의 승급전 치르는 1번마 천마도 계속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2번마 주얼리파크, 5번마 싱그러운 봄, 6번마 오피데이. 이 와중에서 이제 전개가 유리한 마필은 어느 마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좋고 기본기가 좋은 말은 어느 마필이 될 것이냐.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역시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출발 이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400m 레이스입니다. 이미 4등급에서 능력 검증받은 말도 있고요. 자, 최근 연투를 이어가면서 이번에 승급전 늘어난 거리에서도 기대치가 있는 마필. 한동안 능력 정체기에 있다가 직전부터 부활의 날개짓을 편 마필에게도 관심 갑니다. 지금부터 전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2번 주얼리파크가 단촐한 편성의 내측 게이트 배정 단독 선행으로 이번에 레이스를 풀어나갑니다. 자, 1번 참마 그리고 5번 싱그러운 봄 6번 오피데이. 초반이 그리 썩 스피드가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만고만한 이런 마필들이 2선, 3선을 두텁게 형성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직선 구간 들어와서도 2번 주얼리파크의 최선두권에서의
레이스는 이어질 것입니다. 출발 이후 출중할 선두장 스피드를 갖추고 있고요. 작년 12월 데뷔전 졸전 펼친 이후 올해 1월 경주부터 문세영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단거리 선행선입 자유전개 이점 충실히 살려서 3연승에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1400m 첫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내치 게이트 배정의 단독 선행이에요. 늘어난 거리 충분히 전개 이점을 살려볼 1승 기대치 2번 주얼리파크가 되겠고요. 1번 참마는 경매가 1억 원, 고가의 매니피의 자마입니다. 데뷔 후 4번을 뛰면서요. 작년 12월에 이세마 특별 경주 그 한 경주만 입상 실패하고 모든 경주에 입상에 성공한 기본기 출중한 신예 마필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체중 증감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난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제 능력 발휘하고 있고요. 한동안 약간 늦바락벽이 있었는데 직전에는 출발도 매끄러운 가운데 차분하게 선입전, 직선에서 강한 추진 없이도 매우 여유 있게 우수한 탄력으로 우승에 성공한 말입니다. 자, 이번에 4등급 승급전에 1400 첫 도전에 나서는 1번 참마, 늘어난 1400m 도전에서도 내선 최적의 전개, 전개 이점도 있지만 워낙에 능력치가 출중한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5번 싱그러운 봄입니다. 작년 4월에 데뷔 후 4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한동안 능력 정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다양한 전개 작전 구사 능력 배양하면서 꾸준하게 전력 변화의 면모를 선보였고요. 자, 지난 2월 20일 경주에서 5번 싱그러운 봄은요. 모래 민감성 노출돼서 직전에는요. 망사 가면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출전했고 모래 민감성이 완화된 가운데 당시 앞선 빠른 페이스 단거리 1200 종반 추입으로 3착을 하면서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인 말 바로 5번 싱그러운 봄이죠. 이제는 모래 민감성도 완화됐고요. 늘어난 1400m 거리 라스트 한 발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가운데 자, 요즘의 마필이죠. 6번 오피데이입니다. 이 심각한 외측 기대막벽으로 데뷔 후 2번의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총 4번의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던 정말 주행 불량기가 심각한 말이에요. 하지만 자, 주행이 안정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뭐 아니면 도인 말이죠. 김옥성 기수가 2번의 우승을 끌어낼 정도로 적임 기수고요. 자, 직전에는요. 1400 레이스 직선 구간에서 당시 최보명 기수가 오른쪽 측으로 열심히 동련을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심각하게 외측으로 기대면서 그러면서도 끈기 있는 걸음 보였는데 이번에도 6번 오피데이는 얼마만큼 직선에서 그 기댐 악벽을 제어하느냐가 입상을 위한 최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개 편합니다. 적임 기수예요. 2번 주얼리 파티 선행 1순 1400m도 너끈히 극복해낼 전력으로 평가하고요. 잠재력 풍부한 말이에요. 이번에 1400 첫 도전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제 능력 발휘 가능한 1번 찬마와 직전부터 모래 민감성도 완화되어 있고요. 추입으로 상당히 이번에 능력치가 발휘가 가능한 5번 싱그러운 봄. 기대막벽 제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김옥성 기수 적임한장으로 이번에 기대치를 가져볼 6번 오피데이까지 결과적으로 선행 1승 또한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가 높은 2번 주얼리 파크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경주 거리가 이제 1400m, 직선 구간이 좀 길다라는 게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2번 마 주얼리 파크는 선행, 선입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능력 발휘를 했던 마필이죠. 흔적으로 이미 보여준 마필인데요. 1번 마 찬마, 이 마필도 그렇고 5번 마 싱그러운 봄, 6번 마 오피데이 모두 사실 1400에서는 아직 검증이 좀 필요한 조건이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이경국 위원은 어느 마필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8경주에는 전개도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주신 민병철 위원의 추천 마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진 마필이 저와 큰 차이가 없어요. 아마 현장에서도 친하신 혹은 지인들과의 어떤 의견을 교환하신다면 1번 참마나 2번 주얼리 파크, 5번 싱그러운 봄은 아마 각각 좋은 평가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8경주의 복병권 세력 한 마리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는 1400m 경주로 열리는 마필인 만큼 앞선 전개형 마필들에게 전개 이점이 주어지는 건 분명합니다만 종반에 추입력 발휘 가능한 마필들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평가가 가능하다는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8경주에 한번 복병권 세력으로 언급드릴 마필은 8번 마필인 마이 해피입니다. 마이 해피 같은 경우 사실 좋은 추입, 탄력을 보유한 거에 대비해서 항상 후미권 전개를 하면서 불리한 반복되다 보니까 입상을 실패하는 성적을 하고 있는데요. 전개적으로 놓고 보면 경주 흐름에 따라 자력 입상 기대치가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최근의 걸음을 자꾸 눈여겨보면 직전이나 직직전이나 종반 한발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확연히 살아나고 있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상적인 살아나는 걸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선추진이라면 제가 보기에 1400에서는 입상권 도전이 충분한 복병권 세력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려봅니다. 네, 8마리 단촐한 편성인데 공략 대상수를 자꾸 늘려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고 전개 상황을 내가 어떻게 추리하고 주로 컨디션을 어떻게 평가해서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선택까지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고민 조금 더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 9경주를 준비했습니다. 1800m 국산 3등급 7마리 아주 단촐한 편성입니다. 7마리 경주에서 전개 상황이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선행은 7번마 다이아거리 수월하게 처음에 장악을 할 겁니다. 그 뒤에 4번마 터치 플라잉이 곧바로 압박을 들어갈 것이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줄서기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 7번마 다이아거리 선행으로 1800m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객관적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림수 있는 마필은 뭐가 있을까? 1번마 까디프하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1번마 까디프하니는 출발 자체가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너편 주로에서부터 밀어서 중속을 내는 마필이 아니고 보통 이제 속칭 무빙이라고 그러죠. 휘감아서 중속을 내는 마필인데 마필이 그 부분에서 힘 소진을 하지 않고도 보통 뛰어줍니다. 그래서 4코너 돌 때는 선두권과 대부분 격차가 크지 않게 4코너를 도는데 그렇게 계속 레이스를 펼치다 보니까 예곽전개로 거리 손해를 보게 됩니다. 최근 경주 모습을 직전 경주만 놓고 보면 스퍼트 타이밍이 조금 빨랐다고 보여지고요. 그 전에는 출발도 빨랐습니다. 4위를 할 때. 그 전에는 사실 내측으로 기대는 맛이 좀 있어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계속 내측 사행을 고삐를 당기느라고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7마리 경주에서 1번마 까디프하니는 4코너 돌 때 어느 자리에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3번째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코스로 팠을 때 하만식 기수가 좋은 성적을 냈었습니다. 당시에는 더블 드래곤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한 경주에서 2위 입상을 한 거예요. 추입으로 레이스를 펼치다가 4코너 돌 때 격차를 줄이고 입상을 한 건데 그때는 인코스 추입인데요. 오늘 같은 경주 편성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중속 부분에서 인코스로 틀어서 인코스 추입을 시도한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까디프하니는 추임마로 분류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중속을 내서 4코너 돌 때는 선두권에 가세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까디프하니는 사실 51조 말입니다. 김호조 교사가 지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서 조이동을 하고 기승을 하게 되는데 파이팅만 좋다면 이번 경주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번마 까디프하니를 좀 강조를 드리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좀 자유롭게 선택권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시간이 한 경주, 마지막 경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0경주가 남았습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800m입니다. 혼합 3등급 핸디캡 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요. 어느 정도 전력 평가는 이루어진 듯한데 이제 핸디캡으로 치러지면서 변수가 약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먼저 이경국 위원, 좋게 보는 마필, 어느 마필인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10경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게이트가 좋은 1번 빅마운틴과 5번 전승대세 간에 어떤 마필이 선행력이 뛰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 그래도 게이트 좋은 능력 안장의 문세영 기술을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1번 빅마운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리 대폭 늘린 직전에 1800m 장거리 첫 도전이었죠. 선행 레이스 주도 자신감 팽배 주행으로 직선 결승주로 추진해 탄력이 살아나면서 입상을 거둔 상승세 뚜렷한 마필입니다. 능력 기수가 능력 기수로 교체 기승을 했고 또 1번 게이트 받은 배정 혹이라면 다시 한번 저는 선행 우승 도전에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샴로커가 되겠는데요. 샴로커는 1700m 장거리 우승고 두고 올라온 승급전 출전 마필이죠. 상대는 분명히 강해졌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직전에 1700m 우승 시의 걸음을 보면 여력이 좀 많이 남는 모습이었어요. 1700 우승 후에 1800m라면 거리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은 좀 높은 점수가 가능하고요. 승급전이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좀 내려갔다는 점과 함께 향후 상위 등급 마필과의 경쟁력 가늠 차원에서라도 최선 말머리 능력 발휘로 좀 관심에 기대가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선행력에 대해서 언급드렸던 마필이 5번 전승대세지요. 직전에 마찬가지로 동거리 선행 입상을 거둔 상승세 마필이 되겠는데요. 경주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얼마나 편하게 페이스 안배를 이루어내느냐가 아마 전승대세의 연속 입상의 관건사항이 될 걸로 보입니다. 기본 순발력적인 측면에서는 전 1번 빅마운틴에게 조금 뒤진다는 전개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라면 동반 입상도 기대해 봄직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10경주의 복병권에 포진시킨 마필은 4번 마필은 로열 지블리입니다. 로열 지블리 같은 경우는 1700m 연속 입상권 경쟁력을 선보였던 마필이죠. 이번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컨디션 회복에 주력한 5조에서 동반 출전시킨 마필인데요. 뚜렷하게 특징을 보여준 바는 최근에 없습니다만 코너링 구간에서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그런 주행 습성을 감안한다면 종반에 한 발 일격은 조심해야 되는 복병권 세력 마필로 보입니다. 1번 빅마운틴 직전에 선전 펼친 이후에 과천벌 최고 능력 기술을 교체 기용했습니다. 이번 또한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1번과 빅마운틴 게이트 이점을 감안하면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장점인데요. 선입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5번마 전승대세의 처리가 가장 관건이 되죠. 지난번에 어쨌든 그래도 선두권 공략을 하고 버텨냈던 마필인데 선행을 못 간다면 직전보다는 조건은 불리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병철 의원은 어떤 시각으로 풀어줄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주거리 1800m 중장거리에 속합니다. 앞선 선두권의 1번 빅마운틴과 5번 전승대세의 선전 기대치 충분합니다만 일격가을 마필 한두가 있죠. 10번 아틀라스2입니다. 이미 현등급에서 선두 선입 작전으로 1800m를 입상 성공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57, 57.5 높아진 부담 중량 여건에서 다소간 한 발 부족 착승권에 아쉬움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58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습니다만 달리 말하면은 최근의 경주에서 높아진 고부 중에 차츰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개상으로도요 1번과 5번의 빠른 말들과 함께 2선 외곽 선두 선입 작전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밀어나가는 중속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자, 이번 경주 최근의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만큼의 훈련 성과도 갖추었기에 20번 아틀라스2의 선전 기대치를 말씀드려 보겠고요. 자, 마지막에 혼전중 한 발 몰아쓸 수 있는 9번 장산태양 반복적인 기대 막벽으로 아직 이번에 주행 심사 처분을 받고 나오는데요. 자,
훈련 시에도 기대막벽 순치에 만전을 기한 말입니다. 마지막 한 발 능력에 있어서는 절대 뒤지지가 않습니다. 이 9번 장산태양의 라스트 역습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뭐 전개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약간 있는데요. 저도 10번마 아틀라스 2 요마필이 이번 경주에서는 뭐 전개 상황도 제가 봤을 땐 선입이 가능한 중속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밀어주는 만큼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마 아틀라스 2는 이번 경주에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1번마 빅마운틴과 5번마 전승대세가 경합성 전개를 벌인다면 반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필이 오히려 10번마 아틀라스 2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전개 상황으로만 본다면 가장 유리한 자리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10번마 아틀라스 2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경주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경주까지 저희가 풀어드릴 경주 모두 마쳤고요. 화면으로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를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4번마 라스트 코디, 10번, 8번, 3번, 2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7번마 트리플 샤이닝, 1번, 9번, 8번, 5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2번마 주얼리 파크, 1번, 5번, 8번, 6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1번마 빅 마운틴, 5번, 10번, 11번, 4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고요.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3번마 백야행, 2번, 7번, 4번, 5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ilivingtv.co.kr 도메인 치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VOD 화면은 과거에는 유료였습니다만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요 공짜로 보실 수 있는 조건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도메인도 한 번쯤 입력하시고 즐겨찾기에 저장해 놓으시면 뭐 여러 번 치실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도 광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요 경주 준비 열심히 하고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